책을 곁에 두고 성장하는 채널, 책 곁에 두고입니다. 오늘 곁에 둘 책은 산 음식, 죽은 음식입니다. 죽은 음식을 먹지 않고 산 음식을 위주로 먹는다면 우리 인간은 질병과 비만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더글라스 그람의 책입니다. 모든 책이 그렇듯이 이 책의 내용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구독자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책 곁에 두고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불을 가하면 독소가 발생한다. 당신이 음식을 불로 익혀 조리해서 먹으면 몸에서 제거해야 할 독성 물질을 오히려 발생시킨다. 조리된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췌장에 타격을 가한다. 산소가 부족하고 독성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간, 심장, 갑상선, 부신 및 대부분의 장기가 손상된다. 음식을 조리해서 먹으면 혈액에서부터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신이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퇴행성 변화가 급격하게 반전된다는 실험 결과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조리된 음식이 혈액에 유입될 때 우리 면역체계가 반응하는 방식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곰팡이와 같은 외부 병원균에 대한 반응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이러한 음식에 공격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를 위해 백혈구, 적군을 토벌하는 군대를 동원한다. 에이즈와 같은 면역 결핍과 관계된 질병은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 즉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서양인들의 두 가지 주요 사망 원인은 암과 심장병이다. 그런데 이 질병들과 조리된 음식 사이에는 아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 기록들은 계속 축적되어 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만 역시 조리된 음식과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가열된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열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리된 음식을 과식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는 것이다. 과일과 채소를 한 바구니 쌓아놓고 먹어보시라. 당신은 절대 과식할 수도 폭식할 수도 없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게 된다. 초식동물인 들소나 육식동물인 사자도 절대 폭식하는 법이 없다. 그들의 몸이 충분하다고 신호를 내리는 만큼만 먹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조리된 음식을 먹게 되면 숟가락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배는 임산부처럼 불렀으나 세포는 여전히 영양적으로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건강에 대해 염려하면서도 끊임없이 먹어주기를 희망하는 식품업체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당신은 비만과 당뇨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치료비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점점 더 많은 고기와 공장 음식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점차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고 곧 임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느냐, 행진을 멈추느냐의 문제에 직면했다는 말이다. 조리된 지방은 발암물질이다. 모든 종류의 비만과 각종 질병은 지방을 가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열된 지방은 세포의 호흡을 방해하여 암과 심장병을 발생시킨다. 또한 지방을 가열하면 지방이 가진 산화방지라는 특성의 가치가 떨어진다. 일단 지방이 조리되면 빨리 부패되고 발암물질이 된다. 나는 지금 육류의 지방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식물성 지방, 특히 갓볶은 견과류도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될수록 더 해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방이 많은 생크래커와 같은 음식도 상온에 오래 둘수록 몸에 해롭다. 고온의 조리법인 튀기기, 굽기, 볶기, 숯불구이 등은 지방을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발암물질 중 하나인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로 만든다. 튀김 온도는 섭씨 200도에서 500도 사이다. 불포와 식물성 지방과 각종 기름을 이러한 온도로 가열하면, 특히 패스트푸드 매장에서처럼 고도로 불포화된 기름을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S결합이 트랜스 결합으로 전환되고 곧바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된다. 트랜스 지방은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물질로 악명이 높다. 섭취된 포화지방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동맥과 모세혈관을 심각하게 막아서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의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만일 가열된 지방을 먹어야만 한다면 반드시 식품의 라벨을 읽고 포화지방이 전체 지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은 피할 것을 권장한다. 특별히 경화유가 포함된 식품은 반드시 피하시라. 조리는 왜 질병의 원인일까? 인간은 수만 년 동안 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왔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음식의 조리가 왜 문제인 것일까? 각종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밀가루와 물과 같은 제한된 식단에서 일정 기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러한 식이요법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음식을 논할 때 단순히 영양성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음식이 몸에 들어와 질병을 치유하고 활력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저 그럭저럭 건강한 상태와 활기찬 몸 상태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조리된 음식은 최근의 일이다. 역사적으로 열대지방에서 멀어진 인간이 과일과 채소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덩이줄기나 각종 복합탄수화물 음식을 시도하게 되었고 마침내 동물의 살코기를 익혀 먹기 시작했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지구상에서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불과 1만 년 전후라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이것은 호모 사피엔스가 본격적으로 불을 사용하여 요리를 해온 시기와 동일하다고 한다. 물론 훨씬 이전 수십만 년 전에 우리 형제인 다른 유인원도 불을 사용했지만 본격적으로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생활을 시작한 것은 겨우 1만 년 전후라는 말이다. 인간의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1만 년은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인간의 소화기관이 조리된 음식에 의해 유발되는 총체적인 에너지 저하에 적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다. 진화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진화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반적으로 5만 50만 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인간은 음식의 조리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상의 손실이나 독소의 영향에 대해 완벽하게 적응할 수 없다. 특히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동물의 시체의 경우 불로 조리하지 않으면 인간이 먹기 아주 힘든 음식이다. 불로 조리하는 행위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보호장치로서는 의미가 있다. 요리를 통해서 해로운 것을 조금 덜 해로운 것으로 변형시켰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동물의 시체를 칼로 도려내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없도록 유전자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렇게 조리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당신이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이다. 산 음식은 어떻게 몸을 변화시키나? 인간은 왜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가? 그렇다. 바로 우리 몸에 쌓인 독소 때문이다. 그 독소가 혈관을 파고들거나 뇌에 침입하면 치명적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방과 수분을 불러들여 그 독소를 가두어 놓는다.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 것도 죽음을 면하기 위한 자정작용이라는 통찰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독소가 빠져나가면 독소를 에워싸고 있던 지방과 수분이 저절로 빠져나간다.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는 저절로 빠져나가고 당연히 비만과 질병이 해결될 수 있다. 첫 번째, 영양분을 100% 살린다. 요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채소 조리한 물을 버리면 각종 영양소도 함께 버려진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음식을 조리함으로써 희생되는 영양소는 비타민만이 아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의 온도는 약 섭씨 40도 정도다. 바로 그 온도 이상으로 음식을 가열하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변형되거나 파괴된다는 사실은 이미 정설로 굳어진 지가 오래다. 입에 좋은 음식일수록 몸에 나쁘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 몸을 정화시킨다. 가공되지 않은 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에 거의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여분의 에너지가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작업에 사용된다. 조리된 음식의 섭취를 중단하면 제거하기 어려운 유독성 물질이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일을 중단시킨다. 당신의 간과 신장에게 힘든 해독 작업의 양을 줄여주면 몸을 정화하는 데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세 번째, 소화가 빠르다. 과일과 채소를 살아있는 상태로 먹고서 변비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을 나는 거의 보지 못하였다. 폐기물의 운반 시간이 24시간 이하로 단축된다. 장에 폐기물이 남아있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 소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당연히 장에서 독소가 재활용되면서 발생하는 독혈증, 바로 그 만병의 원인이 제거된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식 표준 식단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기물 운반 시간이 72시간 이상이다. 당신이 섭취한 음식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몸속에서 발효되고 부패된다. 악취가 나는 가스와 배설물의 원인은 결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유발되는 부패 때문이다. 이 부패된 단백질이 폴립, 대장염, 암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대장질환을 발생시킨다. 네 번째, 피부가 맑아지고 기억이 또렷해진다.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증언을 한다. 살이 빠졌으며 비염이 사라졌고 편하게 숨을 쉬게 되었고 적게 자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피부가 맑아졌으며 에너지가 넘치고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한결같은 증언을 한다. 다섯 번째,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다. 깨끗해진 혈액과 활기 넘치는 적혈구는 신체의 모든 세포마다 신선한 산소를 공급한다. 그럼으로써 정신을 맑게 하고 우리 몸의 미세한 부분까지 구석구석 정화시킨다. 강물의 쓰레기를 치웠으니 강물이 힘차게 흐른다는 뜻이다. 여섯 번째, 비만은 저절로 해결된다. 당신이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꾸다면 독소를 품고 있던 과도한 지방과 수분도 빠져나간다.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무게에 비해 칼로리가 적은 음식이므로 배가 부를 정도로 충분한 양을 먹어야 한다. 당신이 근력 운동을 병행할 생각이라면 더더욱 충분히 먹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활력이 넘친다. 당신이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꾸민다면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비해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불에 익힌 음식으로 채식을 하던 사람도 진짜 채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감기, 독감과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여드름이 사라지고 만성당뇨병, 칸디다 증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맑은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적게 자도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침으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당연히 장수의 길에 제일 먼저 들어서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식을 바꿀 것인가? 음식 습관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란 말인가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질문을 받아왔다. 고정하시라. 나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고 위협하는 시중의 장사꾼이 아니다. 당신이 이제껏 비만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꿋꿋이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강한 동물인가를 증명하는 셈이다. 당신은 서서히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의 죽어있는 식단에서 살아있는 음식의 비율을 점차 높여가기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점심과 저녁은 그대로 두고 아침을 과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한다. 나 또한 이 방식이 음식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것이 익숙해지면 점심도 과일식으로 바꾼다. 머지않아 저녁 식단이 도전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 식사에서 과일식으로 시작해서 조리된 음식으로 끝내는 방법을 선호하기도 한다. 차차 식사의 초반에 먹는 과일의 양을 늘려서 마침내 완전히 과일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질병과 비만으로 나를 찾아왔던 환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아침은 차 한 잔으로 간단히 한 다음 점심을 과일로만 먹고 저녁에는 천천히 과일과 채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고 하나같이 증언하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아니, 평생 당신은 과일과 채소의 몰랐던 맛에 감격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약 2주 정도만 지나면 그로 인해 변화되는 자신의 외모와 정신적인 쾌적함에 다시 한번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의욕이 급증할 것이고 과일과 채소의 비율을 점점 더 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이 왜 아직도 조리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는 조리된 음식을 좋아한다. 그런데 과연 조리된 음식도 우리를 좋아해 줄까? 거듭말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조리가 자신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식, 즉 씨앗이 모두 사망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죽이는 인간에게 영양이 풍부한 과즙을 내어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말이다.
살아있는 식물을 불로 익혀 씨앗을 죽이는 인간이 다시는 자신을 먹지 못하도록 건강을 망치게 할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말이다. 당신이 열을 가해 과일과 채소의 생명을 파괴한다면 그들도 결국 인간의 건강을 파괴하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비록 열을 가하고 각종 화학물질을 섞어 조리한 음식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면 죽은 음식과 산 음식의 차이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인식의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다. 나를 포함한 수천 수만의 동지들이 이를 증명한다. 파스테르의 병원균 이론은 폐기되었다. 19세기 전후 대부분의 기간에는 신선한 과일이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었다. 지금처럼 요리라는 행위가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사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운동은 130년 전에도 현재만큼 활발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병원균 이론이 나오면서 뒤틀리기 시작했다.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1878년에 질병의 원인은 병원균에 있다는 이론을 발표한 후 상황이 달라졌다. 미생물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이론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공포로 인해 급기야 각종 의학단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음식을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고 권고하게 되었다. 사과와 토마토와 같은 과일까지 불을 사용해서 조리하기 시작했다.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의사들의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에 조리한 음식이 표준 음식이 되었다. 파스테르의 인생과 빛나는 업적에 관한 이야기는 매혹적이다. 동료들과 수년간 토론한 끝에 그는 결국 죽음에 임박하여 병원균이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으나 임종 직전에 진실을 고백했다는 말이다. 그는 독성이 있는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이 질병이 자라나는 환경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 인간은 독성으로 인해 황폐한 상태에 있지 않는 한 병원균이 직접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신이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질병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방이 적은 음식을 최소한으로 가공해서 최대로 신선하게 먹기만 하면 된다. 모기는 고인물의 원인이 아니다. 파리는 배설물의 원인이 아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몸의 병원균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다. 그 병원균들이 우리 몸에 독소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모기나 파리처럼 먹이가 많은 독성 환경에 병원균이 자리를 잡을 뿐이라는 말이다. 만일 우리가 고인 연못에 물을 빼거나 배설물을 청소하면 모기와 파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인체 내부의 유독성 폐기물을 먹고 사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도 당신이 그 오염의 원인을 없애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이러한 병원체의 숙주가 될 수 없다. 이는 어려운 의학 용어를 동원해야만 설명될 이론이 아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책에 심화 내용을 더 넣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조리하면 수분을 빼앗긴다. 우리 인간이 섭취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부피가 큰 것은 산소이고 그 다음으로 수분이다. 불을 가해서 조리하면 그 음식의 수분을 빼앗아서 급격하게 변화시킨다. 건조하는 것 또한 음식의 영양분을 산화시키며 당연히 영양분의 가치가 저하된다. 조리되거나 건조된 음식을 먹고 난 후 마시는 물이나 주스나 음료수로는 원래 음식의 수분을 보충할 수 없다. 수분을 많이 함유한 과일이나 채소의 수분과 그 가치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과일과 채소는 자연의 완벽한 정수기다. 그리고 그 안에 함유된 물은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다. 식수를 정화하거나 구조화하려는 모든 노력은 생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물을 복제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기를 부탁드린다. 과일과 채소는 자연의 완벽한 정수기다. 당신에게 묻겠다. 밭에서 가져왔지만 수분만 제거한 음식은 자연식품일까요? 밭이나 과수원에서 가져온 음식에는 우리 인간의 몸과 조화를 이루는 필수적인 수분이 들어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자연 상태의 것만이 자연식품이다. 공장의 건조기에서 말린 건조식품이나 가루로 만든 분말 보충제와 같은 것들은 비록 상표에 자연식품이라고 쓰여 있을지라도 절대 자연식품이 아니며 영양가도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조리하면 미네랄과 비타민도 파괴된다. 우리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에만 집착한 나머지 더 중요할 수 있는 미세 영양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는 섭씨 50도 정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비타민과 미네랄 또한 파괴되어 쓸모를 잃는다. 익힌 음식을 먹은 후 부족한 미세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야생동물들은 특별히 목마른 상황이 아니면 음식을 먹다 말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우리가 열을 가해서 자연 상태의 음식을 변형시키면 대부분의 기타 미세 영양소들은 가열 과정에 의해 손상되거나 활력을 잃는다. 그야말로 칼로리만 남은 음식을 먹게 된다는 말이다. 조리한 음식은 거의 고지방 음식이다. 조리된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고지방이다. 특히 육류와 공장 음식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은 항상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지방은 조리 과정에서 녹말 음식에 흡수된다. 당신은 튀긴 감자를 고지방 음식이 아닌 탄수화물 음식으로 생각한다. 탄수화물은 살이 찌니까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감자튀김은 칼로리의 절반을 지방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 애플파이를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애플파이는 설탕과 사과 그리고 곡물 크러스트로 만들어진 고탄수화물 식품이다. 그러나 이 맛있는 간식의 칼로리의 50%가 지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구운 감자조차도 버터나 사워크림을 첨가하면 곧바로 고지방 식품이 된다. 탄수화물 식품은 살이 찌기 때문에 피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 식품이 아니다. 조리된 탄수화물은 각종 지방과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탄수화물은 각종 지방과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다가 범인으로 오인받았을 뿐이다. 경찰인 의사는 탄수화물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진짜 범인들 육류업체 및 식품회사의 비호를 받으며 오늘도 여유만만이다. 나는 현미밥이나 익힌 고구마나 감자 등 복합탄수화물 식품을 과일과 채소의 차선책으로 추천할 수는 있지만 요리사의 손을 거쳐간 지방이 가득한 요리와 공장식품인 정제탄수화물 식품은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방은 식물성 기름뿐만 아니라 동물성 식품의 조직 닭가슴살에도 교묘히 숨겨져 있다. 육류의 지방 함량은 부위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지방 함량이 엄청나게 높다. 간혹 조리를 하면 좋은 경우는 있다. 음식에 열을 가하는 것은 영양상의 이점이 없으며 당연히 인간의 몸에 결코 이롭지 않다. 그러나 간혹 살아있는 음식에 열을 가함으로써 특정 영양소가 더 쉽게 방출되고 세포에 더 많은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채소의 철분과 베타카로틴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이처럼 한두 가지 영양소만을 강조하는 환원론적인 관점은 식별되거나 아직 식별되지 않은 수십만 개의 영양소가 열로 인해 파괴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조리로 인해 몸에 유익을 주는 영양소도 있지만 시체가 되어 사라지는 영양소가 더 많다는 말이다. 살아있는 음식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영양소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만 수십만의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몸에 유익한 영양소조차 열에 의해 변질되면 인체에 유용한지 확신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녹색식품의 최적의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의 완벽한 균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지 않고 특정 영양소가 많을수록 좋다고 믿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사실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치킨 한 마리는 저에게 복지입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요리를 하고 싶지만 도저히 할 힘이 없을 때 배달로 시켜 먹지요. 이 책의 내용을 고스란히 생활로 가져오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책의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지나친 포화지방 요리나 가열된 요리를 먹을 때는 그 주에 의도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더 섭취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가볍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로 식단을 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음식, 즉 조리된 음식을 먹었던 저에게 꾸지람을 주기보다는 앞으로 산 음식, 과일이나 채소로 제 몸을 가꿔주겠다는 약속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산 음식 죽은 음식을 읽고